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오차 해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 해석 관련해서 사실 좀 통계학 뭐 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분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고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오차 해석은 지금 앞으로 하게 될 모든 그 측량 챕터에 다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론과 같이 음, 어, 여러분들이 꼭 잘 해두셔야 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그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차 보정 실제 거리 계산, 그러니까 오차 해석이 되겠죠. 오차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거리나 각이나 높이를 재는 그런 행위를 이제 관측값이라고 하죠. 관측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취약값과 그다음 표준 편차 및 표준 오차에 대한 오차 부분, 확률 오차, 그리고 부정 오차의 전파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한다, 뭔가를 재거나 음, 면적을 산출하거나 어떤 위치를 잡을 때 오차는 이제 항상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발생한 오차를 이제 조정하겠죠. 그래서 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실 조정이라는 것은 뒤에서 하겠지만 최소 제곱근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추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통계학이나 확률적인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준 편차나 표준 편차, 표준 오차, 그리고 확률 오차, 표준 오차, 확률 오차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어, 이론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차의 이런 영향들은 뭐예요? 오차 전파, 그죠? 오차 전파에 의해서 뭡니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배울 내용이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 좀 배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수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차란 무엇인가? 자, 오차란 참값 있겠죠, 여러분들. 참값. 참값에서 뭡니까? 우리가 관측값, 실제 우리가 재본다거나, 각을 재본다거나, 높이를 재본다거나, 거리를 재본다거나, 어떤 관측을 했을 때 관측값이 있을 겁니다. 관측값.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값에서 관측값을 뺀 걸 우리는 오차라고 하죠, 오차. 그래서 이건 뭐 참오차, 오차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측량에서 참값은 없죠, 여러분들. 이 제가 측량을 하는데 거리를 쟀을 때, 높이를 쟀을 때, 실제로 이 참값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의 거리를 잰다고 했을 때 100m의 거리를 10사람이 쟀다. 10사람이 쟀다고 했을 때 이 참값이 100m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10명이 관측한 값은 정확하게 100m를 잴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99.99m를 재고 어떤 사람은 101.01m를 잴 수도 있겠고 계속 그러다 운이 좋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0m 잰 사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관측값이라고 합니다. 창값은 100m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창값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측량에서는 창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값은 최하값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최하값.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최하값에서 관측값을 뺀, 그래서 최하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관측값을 산술 평균한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이 잰 이 거리를 뭡니까? 산술 평균. 각각이 10명이 돼서 더해서 나눠준 이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값. 그래서 창값에 가까운 평균값. 관측값을 우리가 산술 평균하면 이 창값에 가까운 최하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하값에서 관측값을 뺀 것을 우리가 잔차라고 합니다. 잔차. 잔차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측량에서는 실제로 뭐예요? 사용하는 것은 이 오차는 잔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에 관련된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차의 정의. 그 다음에 오차를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 지금 정의고 오차를 분류한다면 뭐예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뭐예요? 정오차와 부정오차로 구분할 수 있겠죠. 정오차, 부정오차. 일정하게 오차가 발생한 오차가 있고 부정오차는 건 일정하지 않은 오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오차는 우리가 보정한다 하고 이 부정오차는 알 수 없는 오차입니다. 그래서 뭐요? 이것은 우리가 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 오차 해석에서 뭡니까? 일정한 오차는 보정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정오차는 뭡니까? 오차 해석을 통해서 뭡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상당히 좀 통계적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차 보정 실제 거리 계산에 그렇죠. 이제 이게 오차 해석이라는 부분인데 자, 정오차는 여러분들 뒤에 설명하겠지만 a 곱하기 n 이거는 a 곱하기 루트 n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관측거리에, 자, 이 정오차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 이 부정오차를 조정했을 경우에요, 우리가 실제로, 이 실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뭡니까? 실제 거리 계산이 되겠고, 자, 관측값 해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측값은 여러분들, 관측값, 여기 나온 관측값이죠? 관측값을 해석하는 공법. 그래서 거리나 뭐예요? 저희들이 높이나 최적 관련한 내용인데 자 거리에 대한 정밀도 관측값에 대한 정밀도죠. 정밀도 얼마나 정밀하냐. 그래서 자 이 양극판이 있다면 뭡니까? 가운데 몰려있는 게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원료는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는 이게 이제 정밀도죠. 그래서 정도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건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한 거죠. 하지만 자 여기에 몰려있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밀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진다면 정확도는 그래서 여기 말한 창값 10점 만점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8점을 쌓는데 몰려있다. 이건 이제 정밀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어떤 값으로 하죠? 평균 낸 최하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관측값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최하값 같이 뭡니까? 경쟁률을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죠.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차가 되겠죠, 오차. 그래서 어떻게 오차를 구할 것인지 확률 오차까지. 그 다음에 모든 오차는 뭡니까? 전파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있으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가로에 대한 오차, 세로에 대한 오차, 이거 뭡니까? 서로 각각을 다 우리가 계산해서 오차가 전파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차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오차의 정의죠. 측량에서는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측량 결과를 조정하는 관측값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이 관측값은 자, 오차는 무엇이다? 우리가 참값에서 관측값을 뺀 게 오차다. 오차라겠죠. 참오차. 하지만 측량에서는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항상 오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관측값의 평균값인 최하값을 쓴다. 그래서 최하값을서 관측값을 뺀 걸 우리가 잔차를 하고 우리가 지금 오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잔차 개념인데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차하고 잔차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량에서 말하는 이제 오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오차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측량에서 이제 오차라는 것은 잔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측값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 고정이나 조정을 하는 것인데, 자, 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 나오지만 중오차에 대한 얘기고, 조정은 이제 부정오차죠. 부정오차. 그래서 중오차는 이렇게 보시면 자, 오차를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차의 원인은 뭐 개인적인 오차, 기계적인 오차, 자연적인 오차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성질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오차를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자 이렇게 조용오차와 부정오차로 이렇게 부정오차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실이죠. 과실,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그래서 자, 중오차와 부중오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가 설명하면 중오차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중오차, 그 다음에 여기서 부중오차라고 한다면, 자, 중오차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일정한 오차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오차다. 이 말은 플러스로 일정하게 오차가 난다든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뭐 일정하게 오차가 난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오차라고 하고 중오차는 또 일정한 오차, 정오차. 그래서 이건 누적됐다 해서 누차라고 합니다. 누차. 그러니까 누적돼서 일정하게 누적돼서 나타난다. 누차.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오차를 제거할 수 있죠. 어떻게 오차가 발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계산은 a 곱하기 n으로 한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자 한 번 측정 시 사용되는 오차.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관측의 수나 거리를 뜻한다. 그래서 부정오차는 뭐예요? 부정오차는 자 중오차와 반대죠. 알지 못한다. 일정하지 않는 오차. 그래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로 날지 마이너스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연 오차라고 하고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해서 상차라고 합니다. 상차. 그리고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조정해야 된다, 조정. 그래서 이 조정하는 방법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최소 제곱근의 법칙으로 뭡니까? 추정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부정오차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확률, 확률론에 의해서 뭡니까? 이 부정오차를 조정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공식은 a 곱하기 루트 n이 됩니다. 제곱분이요, 제곱근. 제곱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책을 보면, 자, 정오차. 저 보시죠, 여러분. 일정한 방향으로. 일서 전체 거리는 L인데, 자, L1, L2, L3에서 뭡니까? 쭉 N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럴 때 일정하게 뭡니까? 이만큼씩 계속 오차가, 일정한 오차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적된 오차는 이제 이란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오차다. 그래서 정오차의 공식은 뭐예요? A 곱하기 N이다. A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일의 측정 시에 발생되는 정오차죠. 그러니까 L1이나 L2나 L3나 L4나 이게 똑같이 뭡니까? A라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N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측 횟수. 그렇죠? 이게 뭐 10번 관측했다고 하면 10번을 했다고 하면 이제 10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연오차. 보시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정규분포 곡선이죠? 이런 곡선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란다.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일정하게 이쪽으로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 곡선입니다. 확률 곡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곡선을 통해서 뭡니까? 자, 이게 플러스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뭡니까? 같이 양방향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부정오차에 관한 공식은 A 곱하기 루트 n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오차, 부정오차의 특징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정오차는 설명했다시피 누적오차 계속 누적에서 발생하니까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오차 발생하겠지 일정하게. 그리고 오차 원인이 분명해서 방향 일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측정 횟수의 비례 보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A 곱하기 A라는 게 나오죠. 자, 부정오차는 자 우연오차라고 하고 상차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하는데 어떤 걸로 조정한다? 자, 최소 제곱법. 그래서 최소 제곱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루트 썼다는 것이죠. 루트. 그래서 측정 횟수의 제곱근 비례 보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 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죠. 지금 방금 말한 정오차, 부정오차, 뭐요? 이렇게 과실, 실수죠. 이런 것들은 성질에 따른 오차의 분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관측사의 실수라는 건 뭐예요? 야장에 기입할 때 뭡니까? 25m인데 뭐예요? 예를 들어서 2.5m라고 이렇게 기재할 수가 있겠죠. 이건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성질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수치 해석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관측값이 이렇게 있어요. 관측값이 있고 그리고 이거 최악값이다. 최악값 관측값의 평균인 최악값.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참값이 있겠죠. true. 그랬을 때 자 보시면 관측값에서 참값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방금 제가 설명했죠. 오차라는 거에 대해서. 참값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관측값을 뺀 게, 자, 이게 오차라겠죠. 참오차겠죠. 참오차. 그래서 입출로는 표시를 하고, 자, 근데 우리는 참값을 알 수 없어요. 측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값이 뭡니까? 관측값의 평균인 최하값을 사용하고, 이 최하값에서 관측값을 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잔차였죠, 잔차. 잔차. 그래서 잔차는 뭐 정돈, 뭐 잔반, 그래서 나물자 아니에요, 나물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이 참값에서 뭐예요? 다시 최하값의 차이를 우리가 편이라고, 편을 하기 위해서 이걸 베타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도와 정밀도, 그 개념에서 보시면 양궁에서 뭡니까? 10점 만점에 관역이 쌓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발을 쌌는데 가운데 몰렸다.
이것은 뭡니까? A라는 것은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다. 만일에 여기에 5발을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쌌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 이거는 밀도 있게 모여있다고 해서 정밀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측량에서는 정확의 개념이 아니죠. 정밀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그래서, 오차론에서는 뭐 정확, 정밀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뭐 오차론을 떠나서, 우리가 뭐 정확하다, 정밀하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정확과 정밀을 합해서 정도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자, A라는 것은 이제 10점 만점에 써야 되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값이죠. 이 10점 만점이 참값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참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값을 사용하는데 최하값은 관측값의 뭐 이렇게 평균,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측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B라는데 이렇게 밀집에서 5발을 쌌다고 하면 이게 관측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측값하고 우리가 최하값의 차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뭡니까? 정확한 값으로 근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이라는 것도 보시면 참값하고 최하값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 차이죠. 이 차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여러분들? 참값이 근접하기 때문에 편의는 뭡니까? 작아져야지 참값이 더 정밀하고 뭐 오차가 덜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뭐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거리 측량의 부정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부정오차는 계속 설명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겠다. 자, 1번 보시면 온도나 습도가 때때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오차라는 것이죠. 왜? 사실 이 때때로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온도나 습도가 변한 경우로 하면 이건 정오차입니다, 여러분들. 정오차. 그러니까 뒤에 이제 거리 측량이 나오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도 보정이나 습도 보정을 합니다. 근데 온도 보정이나 습도 보정을 했는데 뭐예요? 거의 때때로 그러니까 뭐 오전이나 오후에 나눠서 뭡니까 온도 보정을 했는데 이 중간에 뭐 갑자기 뭐 비가 온다거나 해서 예기치 못하게 때때로 갑자기 온도나 습도가 변한 경우는 뭡니까 원인을 우리가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변동 상황을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부정오차라는 것이죠. 눈금을 잘못 읽음으로써 해서 생긴 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내가 위로 눈금을 읽을지 밑으로 읽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뭡니까? 원인이 불규칙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오차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측량에서 관측된 값에 포함되어 있는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 제거법을 이용한다. 최소 제거법을 이용한 게 뭐라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차는 정오차와 성에 따라서 부정오차로 여러분들 계속 나눴었죠. 부정오차. 그래서 자 최소 제거법. 그러니까 정오차는 뭐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하지만 그 다음에 누적된 오차다. 그리고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A 곱하기 N으로 표시한다. 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키우고 이거는 뭐예요? 상차나 우연 오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제거가 안 되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제곱분의 원리로 뭡니까? 추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우연 오차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최소 제곱분 원리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 제곱분 원리는 뭐다? 부정오차다. 자, 상차라고 한다. 나도 상차. 자, 크기와 방향이 분리치로 발생하고 확률론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우연오차가 되겠죠. 3. 오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측정의 수반된 오차의 분류로는 그렇죠. 성질에 따라서 중오차, 우연오차, 차고 미스테이크 과실이 있었고 자, 중오차는 원인이 불명하여 항상 일정량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3번 참값과 측정값의 차를 참오차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참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4번 측압값과 측정값의 차를 뭡니까? 확률 오차를 한다. 아니죠. 이건 잔차로 잔차. 뒤에 계속 나오지만 뭡니까? 우리가 측량에서 그래서 잔차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5번. 우리가 조정 계산한 결과에서 좌표의 표준 오차가 얼마라고 말할 때 다음 어느 것과 관계가 깊은가? 자, 표준 오차. 표준 오차. 뒤에 나오지만 표준 오차, 뭐 평균 제곱근 오차, 확률 오차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차죠, 오차. 측량에서 말하는 오차인데 자, 우리가 이제 중오차는 일정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죠. 제거하면 간단해요. 이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부정오차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확률에 의해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뭡니까? 추정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확률론이에요. 확률론. 확률론. 그래서 이 확률론은 우리가 어, 알 수 있는 오차가 뭐예요, 여러분들? 표준 편차라든지, 확률 오차라든지, 뭐나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부정 오차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우연 오차, 상차, 부정 오차, 다 같은 말이죠. 자, 6번 보시면, 자, 거리 측정에서 생기는 오차는 우연 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우연 오차, 부정 오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1번. 측정하는 줄자 길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차. 뭡니까? 이게 표준적 오차입니다. 뭐 뒤에 거리 측량에서 하겠지만, 줄자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100m를 잰다고 했을 때, 10m의 줄자로 쟀는데, 이 10m 줄자가 알고 보니까 9m였어요. 그럼 10번 재면 100m야 되는데, 자, 10번 재면 90m가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1m씩 일정하게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정오차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2번 온도나 습도가 측정 중에 때때로 변한다. 설명했죠. 우연오차라고 했죠. 자, 줄자의 경사를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 보정을 하면 돼요. 경사 보정. 그죠? 일직선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경사죠. 이것도 경사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 보정은 일정하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어, L의 길을, D의 길을 재야 되는데 뭡니까? 이 L의 길을 잰 거예요. 이거 보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차의 정의와 오차를 정오차와 부정오차에 대해서 분류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여러분들이 좀 갈수록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자꾸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니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